저번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기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한 3, 4일 방송이 쉬었나요? 네. 저번 주, 저저번 주는 이제 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방송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방송을 불가능하고, 오죽하면은 목소리 때문에 강의를 쉴 정도였습니다. 부산에서 그 희망 경매 토크쇼가 있은 그 날이죠. 예, 그날부터 쭉 목이 안 좋아서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교육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말이 돼야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노래하는 가수들이 목을 뭐 아끼기 위해서 뭐 어떤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일정하게 어떤 뭐 계란을 깨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목소리가 상당히 그 중요하구나.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한 10일 사이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역시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은 이제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애초에 많이 쉬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기에는 또는 피곤에는 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데, 몸은 쉰다고 쉬었지만은 사실 정신은 늘 피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행오버라는 이제 숙취 음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한 6월경에 이제 론칭을 예정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벌써 이렇게 한국식약청을 기준에 맞는, 새롭게 만든 음료가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고, 경매라는 것 플러스 알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요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되게 원칙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죠? 경매가 아무리 좋아도, 원천적인 어떤 달러의 유입이 없으면은, 결국은 말짱황이죠. 여러분들 경매 실력이 제 아무리 좋아도, 역시 총알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총이 정말로 좋은 총일지라도, 총알이 없으면 뭐 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 그런 것들에 대한 망설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사업은커녕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전환, 또는 새로운 어떤 운동의 시작, 또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 같은 것도 두려움에 덜덜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무기력해질수록 항상 발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심해지면 안 된다는 점. 그지만 사람의 신체, 남자의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소심해지는, 그죠? 나이가 30 후반, 40대 초반만 돼도요, 사회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비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 50 중후반만 되시더라도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점, 꼭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준비를 한 것이요. 그 다음에 PT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를 오늘 중에는 제가 방송을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회사에서 퇴근하지 않고 지금 녹음을 하고 가려고 지금 녹음 중입니다.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장님. 최근 들어 팟빵에 내용물이 안 올라와서 혹시 몸이 편찮으신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다른 큰일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걸로 알고 건강히 계실 줄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느 정도 물건을 보는 순서나 패턴도 잡혀가면서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이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들고요. 협회장님 말씀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보라고 하셨는데 모든 걸 일일이 다 보다가는 도저히 1분이란 시간에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상투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내용은 그림 보듯이 한번 보고 넘기고 나머지들은 그냥 훑어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가다 보니 솔직히 내용이 머리에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빨리 간다는 생각만으로 내용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본다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읽고 나서 내용이 머리에 남고 안 남고는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피드를 중점으로 하고 언젠가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만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1분 안에 모든 걸 보라고 했지. 1분 안에 모든 걸 보면서 모든 걸 기억하라고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잠재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집중하고 마음으로 각인을 하면 특별히 지금은 생각은 안 나더라도 나중에 내가 마음속에서 봐야 되겠다. 어떤 거였지? 라고 하면 그때 봤던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판단의 세계로 끌고 나갑니다. 본 것이지만 본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속은 봤기 때문에 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정해서 빨리 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의도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경매의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빨리 보라고 하는 것이고 빨리 보다 보면 빨리 보는데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항상 경계가 되고 항상 바짝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여야만 제가 최고의 과정에서 늘 말했던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물찾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보물을 찾는 마음을 준비시키고 세팅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훈련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매의 편견을 깬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렸죠. 시나리오 훈련을 써라. 스피드가 얻어지면 그때부터는 시나리오 훈련을 써라고 했고요. 시나리오 훈련은 두 가지 길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는 시간의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는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어제도 그 최고위에서 시세조사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시세조사 훈련에서 제가 교육을 했던 초반 15분 동안 했던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 깨우치지 못한 나머지 후반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양한 분들께서 던지셨지만 제가 처음에 했던 15분 동안 했던 그 설명을 가지고 다 모든 걸 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은 그 내용에서 깊이 깨달아서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해서 깊이 깨달으려고는 안 하시고 내가 들은 내용에서 특별하게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거고 내 질문은 이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했던 말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도기안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 또 그 많고 많은 어떤 비유법 중에서 굳이 이런저런 비유를 들더라.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되짚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가 되게 똑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99.99입니다. 제가 했던 강의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실제로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많이 들은 사람도 앞에 와서 조금 가르치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해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 한 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된다. 제가 늘 했던 말들의 연장이죠. 깨우쳐야 된다.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힘드네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입니다. 현황 조사상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되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에 분양대금이 일부 미납되었다면 낙찰받고 미납대금을 분양시에 완납해야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에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최초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분양대금을 최초의 분양자가 미납했다면 당연히 최초의 분양자인 A라는 사람은 제값을 주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대지권도 미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제값 주고 안 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경매를 당하면 새로운 낙찰자가 당연히 제값을 줘야 된다. 이거는 어떤 상리적인 이치에 맞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재판부가 판사가 그런 거 저런 거를 조사하지 않고 감정가의 대지권에 대한 미등기 부분을 포함시켜서 매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대지권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추가 부담이 생긴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원에서 물건을 팔 때 이 부분을 자기가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르고 사가지고 나중에 분양대금이 미납돼서 추가 부담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낀 낙찰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그 국가를 상대로는 어떤 과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다시 이제 배당을 받아간 어떤 이해관계인들한테 부당이득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걷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중간에 발견되면 대금을 먼저 완납하기 전에 이제 어떤 취소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완납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또는 그 재판부에 감액 신청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건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최초로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알아서 이 모든 걸 조사한 나머지 현재 상황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가 똑똑하면 이런 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분양대금이 미납되면은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완납을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산지 전용 허가 후 토지공사가 정지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자가 새로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승계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예. 이런 경우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경매의 90%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세조사법이 되게 중요하지요. 요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끔 보면 공인중개사 쪽이나 또는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교육기관에서 지금 이런 산지 전용 허가 절차, 비용 이런 거 배우러 다니고 무슨 디벨로퍼 과정이라고 해서 배우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구역이니 뭐니 해서 애우고 다니고 쓸데없는 정력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요런 게 문제가 되면
해당 관청에 전화기를 들고 내가 이거 사면 이거 허용됐고요? 안 됐고요를 물어보면 되게 간단한 것이죠. 그쵸? 산지 전용 허가를 해주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전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 사건에 있어서 전용 허가가 유효한 기간을 알아봐야 될 것이고, 유효한 기간이 있으니 아직 유효하니 내가 승계받아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다면 승계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할 거고, 그럼 그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용 허가를 한다는 것은 전용 허가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코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해 보시려면은 전용 허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났고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하며 나는 현재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허가를 내가 대신 승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까지도 모두 다 조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 관청에 전화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애우고 말고 할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시지만 시세조사 훈련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3번 집합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도면의 동호수와 현황이 틀린 경우 전입신고는 기준은 등기부 등본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팟빵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를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네. 건축물 대장상 도면의 동호수와 현황이 틀리면 전입신고의 기준은 등기부 등본으로 하는가? 예, 일단 공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쓰실 것이고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쓰고 등기부 등본에 맞는 그걸로 동호수를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호수하고 건축물 대장상 도면의 동호수는 일치하지요. 예, 그러나 현황이 틀리다는 것은 문패를 다르게 쓴 것이지 공부가 틀리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불안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쓸 당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동호수로 맞추시는 게 맞다. 왜?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부 자체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그러면 제3자도 그 등기부 호수대로 전입세대 열람을 주민센터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4. 도시계획 도로선과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던데요. 향후 도시계획 도로선을 따라서 도로가 날 계획이 있고 토지가 이 도로선에 접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다면 향후 도로가 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출입로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때 그 주변에 보면 녹지로 돼 있죠? 그죠? 진입로, IC 인근에 진출로나 진입로에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도 이렇게 보면 녹지구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도 별로 없고 이런 걸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접도, 도로가 다 있는 구역이라는 뜻이죠. 접도구역에는 어떤 개발 행위들이 주로 금지가 되는데요. 금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만약에 덤프트럭이 가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가서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죠. 술 취해서 뭐 도로로 이렇게 고속화도로, 그죠? 우리 이런 뭐 시내 골목길 같은 데는 뭐 100km 안 밟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km로 밟는데 가까운 곳에다가 집이나 어떤 뭐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 놓으면은 그쪽에 건축 허가를 놨는데 만약에 100km로 가다 탈선해서 어떤 차가 충돌을 해버리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고속도로 구간의 접도구역은 이제 경계선에서 한 20m 정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도는 이제 경계선에서 한 5m 정도, 뭐 이렇게 띄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 띄임 구간을 접도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도구역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요, 건축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없고 구조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주유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주유소가 이렇게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새로 낙찰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손을 이쁘게 단장을 해보려고, 우리가 흔히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진입 전 마지막 휴게소 뭐 요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증개축이 안 됩니다. 벽돌 하나도 못 나르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접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대형 덤프트럭 또는 뭐 위험한 물건을 실은 어떤 차들, 이런 애들 또는 술 취한 차들이 이렇게 뭐 접도구역 인근에다 집을 지어놨다가 그 지역으로 차가 집 근처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상 또는 미관상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한 구간을 뛰게 하는 구역을 접도구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물건이 접도구역 안에 있으면 대부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접도구역에 내 땅에 사놓고 침출로가 많은 구역이니까 플랜카드나 이빠이 걸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쓸 수는 있겠네요. 또 뭐 농사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쓸 수도 있겠다. 그건 자기가 갖는 관념에 관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도 시나리오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내가 이제 그 수익을 남겨야 되겠다 하면 접도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사지 않는 게 맞고요. 향후 도시계획 도로선에는 도로가 나면 당연히 내 땅이 수용되면은 보상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접도구역은 미관상, 안전상 도로에서 멀리 떼어놓는 곳이고 그 안에서는 어떤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꽤 늦게 지금 10시 3분인데요. 바로 녹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